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푸름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검색들이 조작하는 겁니다. 네, 슈퍼챗과 함께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건성님께서는 법정에서는 원본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네, 원본 제시를 했을 거예요. 원본 제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가 두 개의 문서를 다 제시하면서 증인신문했다라고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검찰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자, 검은콩님 별건에 끝도 없는 그놈의 별건이라고 또 하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특검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렸던 거, 이 검찰의 조작이죠. 자, 이 검찰의 조작 행위 반드시 특검을 해서 어느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검언 유착 부분도 좀 이제 공개할 때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언 유착이 실질적으로 철퇴를 맞아야지 이 유착 관계가 좀 청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청산되는 거는 쉽지 않겠으나 그래도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작 수사, 검찰의 조작 행위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의 조작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쩌면 이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문 조작 같은 거, 이거 한 건만 걸렸다면 특검 얘기까지는 안 나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어 놓지를 않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회를 먹이고 술을 먹이고 위협과 협박을 하고 주변 사람 괴롭히고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전세금 압류 결정을 내려준 판사도 개새끼야. 집도 아니고 전세금 25평짜리 아파트 전세금 그거 얼마를 한다고 그걸 압류를 합니까? 에? 아직 1심 판결도 안 난 마장에 참 기가 차는 상황 아닌가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가족까지 괴롭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 검찰 좀 특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까 대장동 얘기도 했고요. 제가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요, 검찰이 참 희한한 증거 조작을 많이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3차례 있었던, 그래서 각각 2달, 많으면 10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 시간차가 있는 문자 메시지 3개를 떼와가지고 마치 나란히 같은 날에 있었던 것처럼 조작을 한 사례도 있고요. 뉴스타파 건 같은 경우에는
있지도 않는 한 건 했습니다. 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됐어. 언론 보도 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이거. 없는 거 가지고, 아유, 진짜, 아유, 니들 똑같이 당할 거다, 이 개새끼들아. 지금 YTN 얻어 터지는 거 안 보이냐? 지금 KBS 얻어 터지는 거 안 보여? 니들이 그렇게 검찰 빨아주니라고 혓바닥이 헐 정도였지만 다 얻어 터지잖아, 등신들아. 니들이 검찰 빨아준다고 니가 영원히 그 회사에서 밥 처먹을 거 있을 것 같아? 월급 받아먹고 살 것 같아? 아니, 때 되면 니들 다 쫓겨나, 이 등신들아. 정신 바짝 차려. 아유. 자, 아무튼 이런 검찰의 조작 수사 특검이 이제 22대 국회가 되면은 제기가 될 겁니다. 꼭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여기서 이른바 윗어르신 논란,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 한 그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나옵니다. 변호인 반대신문 중에 나온 얘기죠. 정영학 녹취록 중 일부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만든 녹취록이 있고 검찰이 다시 만든 녹취록이 있어요. 근데 이 검찰이 다시 만든 녹취록하고 사설기관 녹취록하고 조금씩 내용이 어긋나요. 검찰은 자기들이 만든 녹취록을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정에 들이밉니다. 근데 군데군데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 중에서 사설기관에 의해서 녹취록을 따진 거에는 없는 게 검찰 녹취록에서 딱 등장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검찰이 써놓은 그 내용은요, 검찰에 상당히 유리한 대목이었거든. 분명히 사설 녹취기관에서 한 거에는 무슨 말인지 안 들려가지고 땡땡땡땡이라고 돼 있는데 검찰은 이거를 윗어르신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당연히 검증을 해봐야 되는 단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욱한테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한 거죠. 당시 이 남욱은요, 사업 제안서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유동규가 혹했다는 그 사업 제안서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업 제안서와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다가 뜬금없이 윗어르신이란 말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펴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예, 자, 잠깐만요.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대목이 바로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의 이 녹취록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이죠.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할 문제, 네가 할 문제고 윗어르신들이 네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한 사람은 정영학이고 남자 일은 남욱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자, 요렇죠. 자, 확대하니까 흐릿해졌네요. 자, 그래서 제가 위에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일단 그냥 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정영학, 밖에서 봤을 때 문제 없도록 해라. 아, 그거죠? 그래. 문제 없으면 상관없어. 내부적으로 네가 할 문제, 네가 할 문제고 윗 어르신들이 네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아, 예. 근데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 되고 네가 그런 구조로 진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윗 어르신이라는 대목이 등장하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윗 어르신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윗 어르신이면은 적어도 유동규보다도 윗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진상, 김용, 이재명 이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증인신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변호사가 이상함을 발견한 겁니다.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변호사가 찾아봐요. 원래 남욱이 제출한, 정영학이 제출한 사설기관의 녹취록.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바로 이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검찰은 이 부분을 풀어가지고 길게 늘어뜨려 놓은 거거든요. 자,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하면 돼. 할 문제고 땡땡땡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직원들한테도 네 준 일정 그대로 진행하게끔 그런 구조로 진행할 거라고 다 서류 줘놔. 얘기해놨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 요 정도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욱이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정영학한테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내용이 뭐다? 야, 니들 알아서 해. 니가 알아서 다 할 문제고 어르신들한테 다 얘기 받아서 놨으니까 그냥 착착착 진행해. 딱 그런 구조로 진행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땡땡땡들이 결정한 대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땡땡땡들이를 윗어르신이라고 왜곡을 한 거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윗어르신이 아니고 위례신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례신도시 문제는 네가 한 대로 진행이 될 거야. 다 얘기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라고 앞뒤다 형님. 그런 겁니다. 남욱이 이 정영학한테 지시한 게 아니고 남욱이 다른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를 정영학한테 전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굴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건 니들 알아서 하래. 그 위례신도시 문제 알아서 하래. 그 일정 짜놓은 대로 쭉쭉쭉 진행하래. 그렇디다 형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남욱하고 정영학에서 대화한 겁니다. 정영학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설명한 대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윗어르신이라는 거는 글쎄 검찰귀에는 그게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사업 진행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업 진행은 우리가 계획 짜놓은 대로 진행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윗어르신이라는 말이 조금 엉뚱한 말이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게 윗어르신이 아니고 위례신도시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요, 법정에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윗어르신하고 위례신도시라고 헷갈릴 정도는 아닙니다. 들어보면은 위례신도시라고 말하는 게 거의 명확하게 들려요. 그런데 검찰한테는 이게 위례신도시가 아니라 윗어르신이라고 들렸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제가 볼 땐 이것도 검찰의 조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검찰이 흔히 쓰는 조작 수법입니다. 한두 마디를 살짝 바꿔서 단어 하나를 슬쩍 바꿔치기 해가지고 전체적인 물줄기를 바꿔놓는, 내용을 싹 바꾸는 애매한 내용인데 그 한마디가 딱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죠. 뉴스타파 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한상진 기자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요. 윤석열 날려야죠. 한 건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실제 녹취록에는 윤석열 날려야죠는 있는데 한 건 했습니다는 없어요. 한 건 했습니다가 없어. 근데 윤석열 날려야죠 하나만 있는 거하고 윤석열 날려야죠 한 건 했습니다. 한 건 했습니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 그 단어, 문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없는 문장을 살짝 끼워 넣은 거죠. 위례신도시, 윗어르신은 있는 거를 백보양보해서 잘못 들었다 칩시다. 하지만 뉴스타파건에서는 없는 게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검찰이 흔히 쓰는 조작 수법입니다. 대장동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은 김만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야 라고 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동네방네 퍼져나갔죠. 대선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해놓고 보니 그분 지분이 절반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은 없었습니다. 대장동 그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그분이 등장하긴 하지만 검찰은 엉뚱한 곳에 있는 그분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끼워 넣은 겁니다. 자, 없는 그분을 그 자리에 끼워 넣어가지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낸 거죠. 검찰이 이런 짓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지금 몇 건째인가요? 사실 제가 재판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하고 벌이는 재판에서도요. 아니 한두 마디가 들어가기도 하고 단어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그 단어 하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빠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전혀 틀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넣어가지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서울경쟁가 하는 데에서는 제가 한동훈이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라고 말했다고 따옴표까지 써가지고 했더구만요. 근데 저는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아예 한 적 자체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한동훈 얘네들이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를 유튜브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증거물로 제출하고 했던데 거기도 보면은 살짝 내용의 변형이 온 데가 적지 않습니다. 보면서 이런 짓을 하냐?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민사소송이죠. 여기서는 아마 녹취록 같은 것만 해도 그래요.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디를 살짝 왜곡한다고 해서 그러더라도 일일이 찾아내기는 어렵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을 딱 들이밀면서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런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 대목을 다시 들어보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허점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야비한 걸 수도 있고 교활한 걸 수도 있어요. 바로 검찰이 흔히 쓰는 조작 수법입니다. 대장동 그분 이거는 참 보면 심각한 문제죠. 대장동 그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점 향해 가는 대장동 그분 수사. 그런데 막상 뒤져보니까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428억 약정설. 428억 약정했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김만배가 의형제를 맺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김만배 의형제, 아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이거 특검 안 하고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흔하게 조금씩 윤색을 하거나 말을 바꿔치기 하거나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철퇴를 한번 적어도 제동을 한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특검을 하자할 수밖에요. 그 무엇보다 지금 심각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 조작, 진술 강요 부분입니다.
전관 변호사까지,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회유 협박이 진행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성태를 동원해서, 방용철을 동원해서 회를 사먹이고 술을 먹이고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자, 뿐만 아닙니다. 이화영 부지사 건에서는요, 검찰이 가족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가족이 살고 있는 전셋집, 이 전셋집에 대해서 검찰이 압류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이거 피고인을 괴롭혀가지고 일종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고문 아닌가요? 고문은요, 육체적 고문도 당연히 금지되지만 심리적 고문 역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참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이야말로 좀 특검 같은 특검을 해서 검찰이 더 이상 이런 짓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공수처에서 해야 돼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바보잖아, 완전히. 그러니 특검이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열받는 내용들,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그 동양대 PC 이 부분만 해도 그래요. 그 동양대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교를 위협한 사실은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징계 매겨야겠네. 아이씨, 그 검사는 웃으면서 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LA 아우씨. 그 검사가 여검사던데요. 나 그 여검사가 더 나쁜 년 같아. 검사가 웃으면서 한다고 그게 위협이 안 될 것 같아? 그 걔는 드라마도 안 보나 봐. 진짜 서늘한 위협은 웃으면서 하는 위협 아니던가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했으니까 장난이야?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학폭 다 장난이겠다, 이 새끼야. 아우, 또라이 같은 년, 진짜. 그런 게 검사랍시고. 자, 이미 검찰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형사범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건, 자신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 정치적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거죠. 조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같습니다. 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게끔 내버려 둘 거냐?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특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